안녕하세요. 꽁병TV 김영지입니다. 64년 만에 우승컵을 노리고 갔던 아시안컵 요르단전 4강전에서 패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 문제점들을 남기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크리스만 감독에 대한 얘기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 현실적인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개최를 했고, 여기에서는 경질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혔으니까 향후 이제 이거를 이제 임원진 축구협회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결과를 듣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오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오늘 고민을 많이 해서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그 결정이 나올 것이다. 아마도 근데 경질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지고 이기고는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요르단전 4강전에 패했던 그 충격은 사실 컸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국민들한테 메시지나 선수단에 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메시지에 있어서도 잘못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입국을 하면서 분명히 대한축구에서 공식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하고 본인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것들 전혀 지키지 않았다. 예를 들면 웃지 마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팬들한테 목표에 대한 것들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책임지는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향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가 기본적인 거는 줬을 테고 이후에 뭔가를 했을 텐데, 아마도 여기에 대한 것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메시지는 줬는데 못 받아들이게, 내가 볼 때는 기본 방향인 거고, 또 하나는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인터뷰 끝나 이틀 만에 바로 집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뉴스 나온 거 보면 전력강화위원회 존재조차도 몰랐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전에 먼저 또 떠났고, 이것도 아마 축구협회 쪽에서는 좀 관리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텐데, 이건 역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게 전체적인 봤을 때 태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언론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건 잘못됐었는데, 감독의 행보가 좋지 않았고, 그 성적에 대한 책임까지도 지금 선수단한테 미루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선수단의 어떤 체계를 잡는다, 또 선수단 이끌고 간다, 리더십을 지키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됐는데, 이건 또 뭐냐, 국내 팬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한다더라도 이거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틀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경기에 대한 결차들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제 그 감독에 대한 경기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이제 그걸 임원진한테 알려서 회장님까지 재가를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속에는 이제 경질이라 하면 이거는 협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하는 거예요. 뭐 감독만 그만두게 할 건지, 코칭 스태프까지 그만둘 건지, 감독과 코칭 다 그만두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위약금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계약서상에 되어 있을 거예요. 위약을 하게 되면 얼마 동안 안에 돈을 지불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등에 있는데, 이걸 지키면서 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서 결정을 하냐? 전력강화위원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가면 임원진과 회장님이 보시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마지막 앞 단계를 지났고 최종적인 단계만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입장은 어떠세요? 이제 판단의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요르단전 4강전 졌을 때 어쨌든 결과를 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경질 사유가 사라졌다. 사유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감독한테도 마찬가지야.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성적이 기본 베이스 위에서 있다. 근데 누구한테 지더라도 결과는 낸 거잖아,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오케이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월드컵을 나가는 조건에서는 월드컵을 나가는 티켓을 따는 건데, 마지막 한 경기에 져도 되고 이겨도 우리 월드컵 티켓을 따는 거야. 근데 일본한테 6대0으로 졌어. 그럼 감독을 경질시켜야 될까? 유임시켜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내가 감독이라면 월드컵 티켓을 받아내는 게 목표였으니까 일단은 나는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게 다 공론적인 생각일 거라고. 내가 감독이라도. 그러면 경질 사유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뭐가 문제냐? 여기에서 언행하고 행보하고 다음을 위한, 그 다음이 뭐냐면 월드컵에 나갔을 때의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데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못했을 때 달라지는 거잖아. 자, 똑같은 얘기야. 4강전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요르단이 너무 잘했어, 오늘 우리가 너무 못했구나, 피로감이 쌓였구나,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인터뷰, 그 다음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감독한테 웃으면서 축하했다, 뭐 그랬다,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 또 뭐 결과 냈다, 웃고 있으면서 하는 어떤 제스처, 이때까지만 약간 깔았는 거야. 이렇게 결정타가 어디였냐면, 입국하면서 인터뷰,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출국, 고홈, 그 다음에 전력강화위원회 존재 몰랐다 등등등 하면서 완전히 이게 커진 거야. 여기에는 뭐냐면
불신이 첫째인데 그 불신의 기준은 뭐냐면 태도하고 언행하고 여러 가지 단에서 대표팀에 충성할 수 있는 대표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아니구나. 언제? 앞으로 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기점인데 그 기점이 어디냐면 인터뷰 그때 기점인 거예요. 입국하기 전에는 한 7대3 정도 7 경질 3 정도는 명분이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근데 입국 이후에부터 점점점 기울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불신에서 자세나 태도나 언행이나 미래에 대한 것들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99대 1로 경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막 자르면은 다른 감독이 오기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진짜 어떤 상황인지 다음 감독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 그런 절차나 그런 것들 한번. 그날 이제 매불쇼에서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감독에 대한 그 성적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제 자르는 거는 예선 탈락 등등등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지금의 사안에서는 이제 외신들에서 워낙 이제 행보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감독님을 이렇게 모실 때 그날 이제 매부쇼에서 보면 감독이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감독할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본인들이 원하는 감독.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감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감독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 많다라고 얘기지만 그분들 그러면 추천 좀 해주세요. 절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감독님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쉬는 감독들 중에 또 선택하게 되는데 그 폭이 또 좁아요. 그런데 역대로 우리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때 보면 좋은 감독 오셨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모셔왔지 비교적 보면 돼가지고 해서 한 3분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까다로워요. 1번이 안 되면 어떻게 돼? 2번 가고 2번 안 되면 3번 가고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현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감독들은 똑똑한 거예요. 그럼 다음에 우리가 인터뷰 내용이나 행보에 대해서나 비전에 대해서나 인터뷰의 어떤 그런 대응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러면 해외파냐 또 국내파냐 되는 거잖아요. 자, 해외파다. 뭐 빨리 구하고 잘한다 그러잖아요. 3월 22일까지 구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해외파는. 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거고. 또 물론 이제 회파 감독님을 신흥 감독님들 중에 이렇게 라인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계약을 주고받고 이 레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걸리고 여기서 선별해서 또 골라내는 작업들도 엄청나게 또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또 분위기 보면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대로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 책임을 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손을 댈 수도 있어요. 이 엄청나게 복잡한 얘기들을 다 건너뛰고 했던 거예요. 저는 조직에서 봐서 알잖아요. 이 문제가 감독의 문제여서 감독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위원회도 책임지라 그러고 회장님 책임지라 다 나간다. 이거 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려요.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체제에서 그러면 해외파나 국내파나 이걸 또 나눌 거잖아요. 지금의 선택에 있어서는 해외파보다는 국내파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왜? 3월 21일이죠, 태국. 그 다음 3월 26일 경기가 있는데 이 안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실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상 지금은 해외파보다는 국내파로 갈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어쨌든 3월달 이 경기를 치르고 난 이후에 좀 더 심도 있는 라인업을 짜지 않을까. 어쨌든 임시 방편으로 갈 거다. 자, 또 하나 보통 감독님 우리 경질시키게 되면 감독님만 자르는 게 아니라 스텝을 같이 자를 건지 또 감독님은 나가고 이 나머지 스텝들이 임시 방편으로 대행으로 갈 건지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볼 땐 지금 국내 밴드의 여론이나 봤을 때는 클린스만 감독의 사단이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가 나가면 모두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불쇼에서 심각하게 현실론적인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짧게 주고받고 하는 대화 속에서 마치 그게 정답을 찾는 것처럼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정답 찾기가 고민에 고민을 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다 해봤잖아요.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해요. 왜? 결국은 나중에 책임지는 거는 감독 책임 위에는 누가 있냐면 전력강화위원회가 있고 전력강화위원회는 이제 회장님이 있는데 사실 감독에 대한 권한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K리그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력강화부가 있지만 대표님이 보통 감독을 전력강화부 의논해서 모셔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임의 소재는 어디가 있냐? 전력강화부입니다. 전력강화부에서 어떤 고민을 해서 뽑아야 되는지 향후에도 이제 되는데 제가 걱정인 거는 감독 스텝 경질이 나고 나면 분명히 이 책임이 또 어디로 오겠어요? 미안 밀러 강화위원장과 전력강화 지금 위원장 나오잖아요. 지금 언론에 보면 이분들 다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력강화위원장 뽑는데도 제가 볼 때 한 달이 걸려요. 예를 들면 할분 7분 있잖아요. 이사회 개최해야 돼. 또 통과돼야 돼. 임명해야 돼. 이것만 하더라도 아무리 짧게 특별하게 한다 하더라도 열흘 내지는 보름인데 그 보름 안에 선별을 했어요. 그럼 밴드를 봤을 때 또 명단 봤을 때 또
야 이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이 이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당장 다음 달에 월급이 안 나와요. 적금 넣는 거나 등등 있잖아요. 어떤 고민을 해죠? 그렇죠. 하물며 내 개인사에도 그런 많은 고민들과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적금 넣는 거 좀 빼고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지난달 내가 벌어놓았던 일반 통장에서 해서 이렇게 하고 6개월 동안 직업을 못 관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단지 야 월급 안 받고 일 그만두면 그뿐이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 뽑는 일들은 단순하게 경질해!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절차와 시간들은 생각 외로 많이 되는 거고 지금 경질하고 난 이후에 이 고민들은 크리스만 감독 우리 처음에 데려올 때보다는 훨씬 많은 고민과 노력과 지금 국민들의 그 마음들이죠. 얻을 만한 분을 모셔와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해외파는 시간 안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국내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국내파도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 맞다나. 원선내라 그러면 500명 들어올 거예요. 근데 500명 중에 우리가 국가대표 감독님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밴드를 오픈하잖아요.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자, 그렇다면 좋은 감독님들은 다 어디 계시죠? 팀에 가 계시는데 시즌 시작이에요. 그럼 쉬는 감독님들 중에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옵션이 벌써 좋은 감독님들 좋은 팀 있는 감독들은 옵션에서 빠지고 쉬는 감독들은 벌써 어떻게 되죠? 캡하고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독을 모셔온다 하면 밴들이 또 홍을 할까? 제가 볼 때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좋은 감독님들 지난해 그 감독상 올라갔던 홍명보 감독님, 이정효 감독님, 그다음에 김규동 감독님, 그다음에 지난해 좋은 성적 냈던 아시안게임에서 황선홍 감독님 이제 이 네 분이 제가 생각되고 쉬는 감독님들 중에서는 또 괜찮은 감독님이 최용수, 김도훈, 그 다음에 최진철, 김태형 감독님들은 어쨌든 전에 경험 있는 분들이고 등등등 하면 한 20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쉬고 있는 감독 다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될 사안인데 이게 롱텀으로 가야 되냐 짧게 가냐 했을 때 뭐 어쨌든 감독들 많다 그랬잖아요. 자, 그 감독님 선택을 하면서 두 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한번 볼게요. 감독이 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다 할 것 같다 그러지만 절대 안 한다니까요. 저는 이걸 알아요. 그 하나의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황선홍 감독님 어쨌든 국가대표 감독 돼 있잖아요. 2경기 맡기고 가는 게 그 다음에 하는데 황선홍 감독님이 이걸 하실까? 야, 이것도 황선홍 감독님 자존감이나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2경기 하고 이거는 그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에 대해서 진짜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례를 하는 거예요. 홍경호 감독님이, 김규동 감독님이, 이정희 감독님이, 최영수 감독님이, 황선홍 감독님이 2경기 하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외에 이제 또 감독님 하실 분들은 북중미까지 또 보장을 해줘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단기적으로 하는 감독님들은 아니, 나는 감독할 거야 하는 감독들은 선택하면 해요. 우리 대한민국 팬들이 그런 감독님 원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해외파도 국내파도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많고 자, 그다음 전력강원이 오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다 나간다고 했어요. 이분들 선임하는 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선임을 또 한 20-30명 또 해야 되고요. 또 선임하게 되면 또 이사회나 또 절차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보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선 감독 내가 볼 때는 경질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제가 예전에 김현정 그 뉴스쇼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2+2 이제 계약에 대한 것들, 1+3에 대한 것들, 그게 언제냐면 아시안컵 끝나고 다시 재계약하고 2+2는 뭐냐면 월드컵 예선을 보고 연장 계약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 외국인 감독 오는데 2+2로 하면 누가 오냐? 4년 계약 해줘야지. 맞아요. 4년 계약 해줘야 오겠죠. 더 좋아하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국가대표팀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 1+3 했으면 클린선 감독 경질하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 해지금도 없고 그 돈으로 새로운 감독 모실 수 있으니까. 그럼 좀 더 심플했겠죠? 또 2+2였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1년 이상 시간 갔으니까 몇 개월치만 주면 위약금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받는 데미지를 최소화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됐죠? 4년 계약 해줘야 된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되돌려서 벤투 감독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벤투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월드컵 때 잘했다 하시더라도 이번에 그렇게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잘할 수는 없어요. 업다운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살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실패 실수는 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실례로 일본에서 나왔던 그 감독님이 다시 재신임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일본은 8강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감독 경질 사유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감독 지난해 엄청나게 잘했어요, 월드컵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조항이 있는 거예요. 언론에 나왔을 때 재신임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시안컵에 대해서 그 조건이 달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언론에 보면 그랬어요. 야, 일본도 4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안 해주냐? 천만에. 일본도 이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했던 감독도 그 조건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감독님이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그때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야만 감독님들도 긴장감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고 앞으로 대한축구에 뭘 준비해야 되냐? 빠른 시간 안에 경질에 대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거죠. 전력강화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실어줄 것이며 전력강화위원장을 제가 볼 때 무조건 위원장도 바꿔야 돼요. 위원장을 어떻게 해서 꾸릴 거며 그 다음에 국내파 해외파야 되는데 국내파 해외파인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은 임시 방편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최선인데 그렇게 어떤 감독이 하겠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몇몇 감독님들 중에서 이거를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떠한 얘기를 하셨을 때 안 좋은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가면 그뿐인데 또 내지는 여론에 따라서 얘기하면 좋은 소리 들을 텐데 이제 그건 뭐 제가 스탠스를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MBTI도 ESTJ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 또 내가 평상시에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느끼고 있는 경험했던 거를 진술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에 휩쓸리는 거 저 오자마자 클리스 감독 잘라야 되고 협회 책임져야 되고 전력강화위원회 다 나가야 되고 감독 금방 올 수 있다. 저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럼 팬들은 사랑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게 일어나는 과정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어저께부터 해가지고 막 기자분들 해가지고 진짜 전화 많이 왔어요. 저는 보이는데 그 보이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은 원하는 게 당장 경진, 새로운 감독, 그 다음에 새로운 집행부, 새로운 어떤 전력 강화 팀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진들을 봤을 때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현실적인 사항이나 앞으로 대비책에 대해서 경험했고 그 자리에 있어봤던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니까 그 팬들의 야단은 받는 거지만 어쨌든 정확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했던 케이스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바라던 바가 있었는데 실망감도 컸고 앞으로 정리가 잘 되기만을 이제 바라는데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이슈가 있다라면 그에 대해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방의 사에서는 진실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